고열이 심하게 나는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6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선생님이랑 내 눈이 똑같아요. 딸이 이렇게 말하자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6년간 홀로 지켜온 비밀이 아이의 한마디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적한 새벽, 서울제일대학병원 응급실 앞은 불 꺼진 도시와 달리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맴도는 병원 입구에 한서윤이 5살 난 딸 예진을 품에 안고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작은 몸이 뜨거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서윤의 가슴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진의 작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서윤은 다급히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저기 아이가 고열이 너무 심해서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안 내려요. 서윤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접수를 마친 후 서윤은 예진을 꼭 안은 채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진은 엄마 품에 얼굴을 파묻고 힘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 예진의 가녀린 목소리에 서윤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예진아. 엄마가 옆에 있어. 조금만 참자.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서윤은 차마 소리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마침내 간호사가 예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예진 환자분, 소아과 최준혁 선생님께서 진료하실 겁니다. 이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서윤은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예진을 안고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불안감으로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예진을 바라보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휘청거렸습니다. 6년 전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첫사랑이자 자신에게 가장 깊게 상처 줬던 남자, 최준혁. 그의 얼굴은 6년 전과 변함없었지만 무뚝뚝하고 차가운 인상에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발작하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혼란스러운 마음과는 달리 준혁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가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준혁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서윤은 순간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가 하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나를 정말 못 알아보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 서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고열이 심해요. 새벽부터 39도가 넘어서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안 내려서요. 서윤은 애써 감정을 숨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예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리 와볼까? 우리 아가 어디가 아파서 왔을까? 예진은 엄마 뒤에 숨어 울먹였습니다. 서윤은 예진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예진아. 선생님이 예진이 안 아프게 해주실 거야. 용기 내서 진찰 받아보자. 서윤의 진심 어린 말에 예진은 조심스럽게 엄마 품에서 벗어나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은 5살 예진의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청진기를 귀에 대고 예진의 가슴과 등을 살폈습니다.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진의 체온을 재고 목을 살피며 준혁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아가 이름이 뭐예요? 준혁의 질문에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설마 눈치챘나?
서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예진이요. 최예진. 예진의 이름이 서윤의 입에서 나오자 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준혁은 예진의 차트를 들여다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예진이가 딸이라는 걸 눈치챈 걸까? 서윤의 눈은 불안으로 흔들렸습니다. 혹시 예진이에게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나요? 준혁의 질문에 서윤은 멈칫했습니다. 내 유제품 알레르기가 좀 심해요. 우유를 마시면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요. 서윤의 대답에 준혁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그는 왠지 모르게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제품 알레르기. 준혁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제품 알레르기는 과거 준혁의 가족력이었습니다. 그의 누나도 어릴 적부터 유제품 알레르기를 앓았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불안한 눈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진이는 편도선염이네요.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열이 계속되면 다시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준혁은 차트를 내려놓고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서둘러 예진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윤이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준혁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기. 서윤은 멈춰섰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준혁의 질문에 서윤은 평정을 가장하며 대답했습니다. 한서윤입니다. 한서윤.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것 같네요. 준혁은 할 말을 잃은 듯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진이 갑자기 준혁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랑 나랑 눈이 똑같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내 눈은 특별하다고.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은 예진의 말에 놀란 듯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진의 눈은 분명 준혁의 것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쌍꺼풀이 없는 또렷한 눈,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양까지. 예진아, 가자. 약 타러 가야 해. 서윤은 서둘러 예진의 손을 잡고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서윤은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좋지? 준혁이가 예진이가 자기 딸인 것을 눈치챈 걸까? 서윤은 이 예상치 못한 재회가 그녀의 조용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6년간 홀로 지켜온 비밀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빠져나와 약국에 도착한 서윤은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준혁에게 들킬 뻔했다는 사실보다 예진의 순수한 한마디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과 나랑 눈이 똑같다. 세상에 둘도 없는 비밀을 품고 살아온 지난 6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받아들고 병원 로비의 벤치에 지친 듯 앉았습니다. 예진은 해열제 덕분인지 조금 나아진 듯 서윤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좋지? 준혁이가 예진이가 자기 딸이라는 걸 눈치챈 걸까? 서윤은 준혁의 표정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분명 처음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
미세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진의 나이와 유제품 알레르기를 확인했을 때의 그 표정, 마지막으로 예진이 그와 눈이 닮았다고 말했을 때의 그 놀란 표정. 서윤은 그 모든 것이 준혁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예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진실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어야 해. 서윤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윤은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비추었습니다. 최준혁, 어떻게 의사가 됐지? 그 차가웠던 아이가. 서윤의 기억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이 예민하던 그 시절, 서윤은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서윤은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런 서윤에게 준혁은 처음으로 허락된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반에서 만나 1년 넘게 비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부모님 몰래 주말에 만나 영화를 보고 시험 기간에는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야, 너희 둘 다 의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며 두 사람은 밝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서윤은 간호학과를, 준혁은 의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 청사진은 이미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교실에서 반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 누가 내 돈 가져갔어? 가방에 지갑이 없어졌어. 교실이 술렁거렸고 반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누가 훔쳤는지 밝혀. 아니면 선생님께 말할 거야. 아무도 나서지 않자 반장은 학생들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사라진 지갑이 서윤의 가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것이 분명했지만 아무도 서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서윤, 너였어? 모두가 서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서윤은 억울함에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하지만 친구들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지어 담임 선생님마저 서윤을 의심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했다면 솔직히 인정하렴. 교실 뒤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네 집 가난하잖아. 대학 등록금 모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전부터 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항상 조용히 있더니. 서윤의 가슴에 비수가 박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준혁의 반응이었습니다. 모두가 서윤을 손가락질할 때 그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서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방과 후 서윤은 준혁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혁아, 너는 내 말 믿지? 내가 그런 짓 안 했어. 준혁은 서윤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서윤아. 지갑이 내 가방에서 나왔잖아. 준혁의 차가운 대답에 서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마저. 그날 이후 서윤은 학교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서윤이 지나가면 수군거렸습니다. 준혁마저 서윤을 멀리했습니다. 2달 후 준혁은 서윤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나 이제 우리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서윤은 무너졌습니다. 왜? 내가 도둑질했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서? 준혁은 말없이 바닥만 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서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별 후 2달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CCTV에 반장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이 찍혔던 것입니다. 반장은 결국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나 시험 망쳐서 부모님께 혼날까봐 거짓말했어. 미안해. 서윤은 반장의 사과도 친구들의 미안하다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서윤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전날 밤 약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준혁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서울로 떠난 뒤였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도 바뀌었고 SNS 계정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물었지만 친구는 서울대 의대 합격했대. 너랑 연락 끊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던데.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 나 혼자 키울 거야. 택시기사의 목소리에 서윤은 기억의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예진을 안고 집으로 들어오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예진을 침대에 눕히고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열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전에 그 소심하고 상처받은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서윤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미용실을 운영하는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난 이제 달라졌어. 서윤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예진은 열이 내린 듯 평소처럼 밝게 깨어났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유치원 안 가? 식탁에 앉으며 예진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예진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했습니다. 열은 완전히 내린 듯 했습니다. 응,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 목이 아프지 않니?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진의 다음 질문에 서윤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 그 병원 선생님은 우리 아는 사람이야? 서윤은 질문을 피하며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잠깐 알던 사람이야. 밥 먹자. 예진은 더 묻지 않았지만 서윤은 어린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야겠다. 서윤은 출근 준비를 하며 근처의 다른 소아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준혁을 다시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처방받은 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 미용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진은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서윤 씨, 예진이 오후부터 열이 다시 올라갔어요. 해열제 먹였는데도 내려가질 않네요. 예진의 얼굴은 다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윤은 당장 체온계를 가져와 열을 재었습니다. 39.5도. 어제보다 더 심한 고열이었습니다. 서윤은 예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예진아, 괜찮아?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서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어제 갔던 서울제일대학병원뿐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아닌 다른 의사가 있기를 바라야지. 서윤은 서둘러 예진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당직 의사는 또 최준혁이었습니다. 어제 오셨던. 준혁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며 예진을 진찰했습니다. 열이 더 올라갔네요.
편도선염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항생제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서유는 고개만 끄덕였고 준혁의 눈을 마주치려 애썼습니다. 예진이 어머니,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준혁의 말에 서유는 긴장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예진아, 엄마 잠깐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줄래? 예진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유는 준혁을 따라 진료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유나.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많이 변했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 서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6년이면 사람이 많이 변하지. 예진이 몇 살이라고 했지? 준혁의 질문에 서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이미 눈치챘거나 아니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5살. 왜? 준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계산해보니 시기가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서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연이야. 그냥 우연.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등을 돌려 진료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서윤아. 준혁이 다시 부르자 서윤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 그렇게 가버려서.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다 지난 일인데. 진료실로 돌아온 서윤은 예진을 데리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을 기다리는 동안 예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그냥 예진이 병에 대해서. 근데 왜 엄마 얼굴이 슬퍼? 아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진은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감정을 읽는데 뛰어났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나 최준혁이야. 서윤은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병원 기록에서 찾았어. 미안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하지만 꼭 할 말이 있었어.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말이 뭐야?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서윤은 거절하려 했지만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예진이 혈액형이 B형이더라.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왜? 내 혈액형도 B형이잖아. 유제품 알레르기도 그렇고 예진이가 나랑 눈이 닮았다는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은데?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 말이 맞아? 예진이가 내 딸이야?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6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쉽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 그때 얘기해. 준혁의 말에 서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직면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예진을 재우고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숨겨온 진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쩌면 좋지? 서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진이가 아빠를 만날 기회를 주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준혁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옛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준혁과 함께 찍은 사진들,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배신과 상처. 서윤은 예진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모습에 서윤의 마음은 굳게 단단해졌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정리하자.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오후 2시 서윤은 약속 장소인 병원 근처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준혁이 이미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끔씩 시계를 확인하며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서 집으로 가버릴까? 하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고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윤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혁이 그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병원 가운 대신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은 모습은 6년 전 서윤이 기억하는 준혁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준혁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마실래? 내가 주문할게. 아메리카노. 차가운 대답에 준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서윤은 그 사이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잠든 예진을 보며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아메리카노. 고마워.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윤아, 솔직히 물어볼게. 예진이가 내 딸이니?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예진이는 네 딸이야.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받는 순간의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6년 동안 내가 아버지라는 걸.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했어야 했나? 어떻게? 너는 이미 모든 연락처를 끊고 사라졌잖아. SNS도 삭제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난 그저 새 출발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 새 출발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지.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졸업식 전날 밤 네가 떠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렸고 친구들은 뒤에서 수군거렸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자 준혁의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6년이 없어지진 않아. 서윤은 가방에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갓 태어난 예진이의 사진부터 첫돌, 유치원 입학식까지 다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네가 놓친 순간들이야. 준혁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진이 정말 예쁘다. 엄마 닮아서 그래. 준혁이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확실히 나를 닮았는데. 서윤은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미움, 분노,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있는 옛 감정의 잔재가 뒤엉켜 복잡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책임지고 싶어. 예진이에게 아빠가 되고 싶어. 서윤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6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빠가 된다고? 알아. 너무 갑작스럽다는 거. 하지만 난 정말로 책임지고 싶어. 양육비도 드리고 예진이를 만나고 싶어.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 없이도 잘 지냈어. 양육비도 필요 없어. 준혁은 간절한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기회를 줘. 예진이에게 아빠를 알 권리는 있잖아. 준혁의 말에 서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진은 종종 다른 친구들처럼 자신에게도 아빠가 있는지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서윤은 멀리 있다고 얼버무려야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약속은 못해. 대화가 이어지던 중 서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제 준혁에게서 왔던 번호였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받자 서윤아, 나 준혁이야. 응, 무슨 일이야? 예진이 만나고 싶어. 오늘 약속한 대로.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일하는 중이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서윤은 복잡한 마음으로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머리를 다듬어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창회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준혁도 참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민 같은 옛 친구들이 예진의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일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온 서윤은 현관에서 예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어땠어, 우리 딸? 좋았어요.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해 주셨어. 서윤은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언제까지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 예진은 점점 커가고 있고 언젠가는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더 진지하게 물어볼 것입니다. 엄마, 나도 아빠가 있어? 갑작스러운 예진의 질문에 서윤은 냄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예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해? 예진은 작은 손으로 밥상 위를 두드렸습니다. 유치원에서 아빠 얘기 많이 해. 민준이는 주말에 아빠랑 놀이공원 간대. 나는 아빠가 없어서. 서윤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예진 옆에 앉아 그 작은 어깨를 감쌌습니다. 예진아, 내 아빠는.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지금이 말해줄 때일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엄마.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아빠는 멀리 있어. 하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예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꼭? 아마도 곧. 저녁 식사 후 예진이 잠든 뒤에 서윤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나야.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이렇게 전화해주니 의외네. 예진이가 아빠에 대해 물어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데?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멀리 있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준혁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예진이를 만날 수 있을까? 서윤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예진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물론이지. 언제든 시간 낼 수 있어. 서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천천히 진행해줘. 예진이에게 갑자기 아빠라고 말하지 말고. 처음엔 그냥 엄마의 친구로 만나게 하고 싶어. 예진이가 아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준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이해해. 약속할게. 통화를 마친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진이에게는 진실을 조금씩 천천히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 자신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오랫동안 고민하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거를 피하기보다는 이제 직면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동창회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친구는 서윤의 결심에 기뻐하며 완전 좋다고 외쳤습니다. 서윤아, 너 간다고? 완전 좋지. 그동안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응, 이제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서. 통화를 마친 후 서윤은 옷장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내 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전에 소심하고 상처받은 소녀는 더 이상 거울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홀로 아이를 키워온 당당하고 강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마주할 시간이야. 서윤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주말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보람 어린이 공원. 서윤은 예진의 손을 잡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누구 만난다고 했어? 예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오래된 친구야. 병원에서 만났던 선생님 기억나?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랑 눈이 똑같다던 그 선생님. 서윤은 놀랐습니다. 예진이가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니. 그래, 맞아. 우연히도 그 선생님이랑 내 눈이 비슷하구나.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준혁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 준혁이 다가오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진은 엄마 뒤로 살짝 숨었습니다. 안녕, 예진아. 기억나? 병원에서 만났던 선생님이야. 예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은 쭈그려 앉아 예진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이건 예진이 주려고 가져온 거야. 그가 내민 선물 상자에 예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예진은 조심스럽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예진이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해와 달이 함께 있는 펜던트였습니다. 우와, 예뻐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해는 밝고 씩씩한 예진이 같아서, 달은 부드럽고 따뜻한 엄마 같아서 골랐어. 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혁이 이렇게 세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 말고 준혁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이젠 병원이 아니니까.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 아저씨, 저랑 놀이터 가요.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준혁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도 될까? 서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와. 준혁과 예진이 놀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밀어주고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1시간쯤 놀았을까 예진이 땀을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엄마, 준혁 아저씨가 정말 잘 놀아줘. 아저씨도 어릴 때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대. 서윤은 예진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재밌었구나. 준혁이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목마를 텐데 물 마셔. 예진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놀이터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예진아, 이제 그만 가야 할 시간이야. 서윤의 말에 예진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놀면 안 돼? 다음에 또 만나자. 오늘은 이만 가야 해. 예진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 아저씨, 다음에 또 만나요? 준혁은 잠시 서윤을 바라본 후 예진에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가 괜찮다면.
서윤은 예진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진은 계속해서 준혁 아저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재미있게 놀아주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서윤은 미소 지으며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예진이가 준혁에게 너무 빨리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서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오늘 예진이 만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서윤은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진이가 좋아해. 응, 정말 귀엽고 똑똑한 아이야. 내가 많이 놓친 것 같아 아쉽네. 서윤은 말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아, 솔직히 말할게. 예진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 예진이가 상처받을까봐.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약속해. 약속? 서윤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배어났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약속 많이 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땐 어렸어. 무서웠고 혼란스러웠고. 하지만 이젠 달라. 예진이는 내 딸이고 책임지고 싶어. 서윤은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알겠어. 예진이를 위해 기회를 줄게. 하지만 천천히 진행했으면 해.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예진을 깨우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진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진아, 괜찮아? 어디 아파? 예진이 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춥고 머리가 아파요. 서윤은 서둘러 체온계를 가져왔습니다. 39.5도. 너무 높은 열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 일어날 수 있겠니? 예진이 일어나려다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서윤은 당황해서 예진을 안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예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진아, 정신 차려. 엄마 보고 있어?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예진을 살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너무 높고 의식이 점점 흐려져요. 어제는 멀쩡했는데 의사들이 예진을 검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서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준혁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예진이가 많이 아파. 준혁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야? 서울제일대학병원 응급실 열이 너무 높고 의식이 흐려져서 지금 바로 갈게. 곧 도착할 거야. 15분도 채 되지 않아 준혁이 응급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출근 준비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어떻게 됐어?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혁은 즉시 의료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소아과 최준혁입니다. 제 환자인데 상태가 어떤가요? 다른 의사가 준혁에게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뇌수막염이 의심됩니다. 지금 뇌척수 검사 준비 중이에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서윤은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술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뇌수막염이 의심되지만 심각한 감염이지만 빨리 치료하면 괜찮을 거야. 네가 수술할 수 있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예진이 담당할게. 걱정 마. 검사 결과 예진은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서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준혁은 수술복을 입은 채 서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내가 지킬게. 우리 예진이 꼭 지켜낼게. 서윤은 준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준혁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나를 믿어줘. 예진이를 위해서. 수술이 시작되고 서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준혁이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어. 예진이 상태는 안정적이야. 서윤은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준혁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준혁도 조심스럽게 서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예진이는 내 딸이니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서윤은 준혁에 대한 마음의 방벽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준혁은 매일 출근 전후로 병실에 들러 예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잠시 집에 가서 쉬는 동안에는 예진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서윤은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놀랐고 그의 진심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예진은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은 조심해야 해. 무리하지 말고 약도 꼭 챙겨 먹이고. 준혁의 당부하는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겠어. 준혁은 예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예진이 정말 용감했어. 아프지 않았어? 예진이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준혁 아저씨가 수술해 준다고 해서 안 무서웠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혁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 준비할게. 서윤의 제안에 준혁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럼 신세 좀 질게. 그날 저녁 서윤의 집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예진은 아직 기운이 없어 조금만 먹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거실에 남은 서윤과 준혁은 와인 한 잔씩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널 그렇게 떠나지 않았더라면 예진이가 그렇게까지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준혁의 진심 어린 후회에 서윤의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서윤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예진이에게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당신이 예진이의 아빠라는 걸.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서윤아? 응.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했어.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해도 예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 준혁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 예진이가 좀 더 회복된 후에 우리 둘이 함께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 준비할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예진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준혁은 거의 매일 서윤의 집에 들러 예진을 보살폈습니다. 서윤도 점점 그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서윤과 준혁은 예진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진아, 엄마랑 준혁 아저씨가 할 이야기가 있어. 예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진아, 내가 항상 궁금해했던 거 있지?
내 아빠에 대해서. 예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엄마는 아빠가 멀리 있다고 했어요. 서윤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준혁 아저씨가 예진이 아빠야. 예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준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진아. 내가 내 아빠야. 예진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왜 같이 안 살았어요? 서윤과 준혁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큰 실수를 했어. 오래전에 엄마랑 헤어지면서 아빠가 내가 있는 줄 몰랐어.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만나게 됐고 내가 아빠 딸이라는 걸 알게 됐지. 예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론이지, 예진아. 예진이 천천히 준혁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준혁은 예진을 꼭 안았습니다. 서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예진을 위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가 우리 집에 같이 살 거예요? 서윤과 준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예진아, 그건 아직은 아니야. 아빠와 엄마는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아빠는 자주 놀러 올 거야.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같이 살 수 있겠죠?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예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노력할게. 약속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할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예진은 신이 나서 아빠에게 묻고 싶었던 모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준혁은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어릴 때 뭐하고 놀았어요? 아빠 가족은 어디 있어요? 아빠는 왜 의사가 됐어요? 서윤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진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진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준혁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예진아. 내일 데리러 올게. 집에 도착하자 예진은 졸린 눈으로 하품을 했습니다. 서윤이 예진을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돌아온 서윤은 소파에 앉아 있는 준혁을 발견했습니다. 예진이 잠들었어? 응. 너무 신나서 그런지 금방 잠들었어.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혹시 우리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서윤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아, 그건 서둘러 대답하지 않아도 돼. 그냥 생각해 봐줬으면 해서.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잘 모르겠어. 지난 6년 동안 나는 혼자서 예진이를 키우면서 많은 일을 겪었어.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어. 준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서두르지 않을게. 그저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혁은 분명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책임감 있는 의사이자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 준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서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
예진이를 위해서라도.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네. 이제 가봐야겠어. 현관문 앞에서 서윤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미안했던 적 있었어? 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매일이었어. 알지도 못했지만 내 아이가 어딘가에 있을 거란 느낌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서윤은 그의 대답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서서히 준혁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단풍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미용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혁이 다시 그녀와 예진의 삶에 들어온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서윤은 일에 최대한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저녁 준혁이 예진을 데리러 오기로 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미용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서윤은 예진의 옷을 골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은 준혁을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떤 옷이 더 예뻐요? 분홍색이랑 파란색이랑? 서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예쁘지만 파란색이 더 따뜻해 보여. 오늘 좀 쌀쌀하거든. 예진은 기뻐하며 파란색 옷을 골랐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예진은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아빠. 서윤은 거실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준혁은 깔끔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고 예진은 준혁을 끌어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혁은 서윤에게도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서윤은 둘이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서윤은 조용한 집에 홀로 남아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준혁이 예진에게 아버지라고 밝힌 후 예진은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졌습니다. 준혁도 바쁜 병원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예진과 함께하며 열심히 아버지 노릇을 했습니다. 서윤은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친구와의 통화로 준혁이 많이 변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친구는 그들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이 정말 가족 같아 보인다고 말해주었고 서윤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예진과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예진은 신이 난 듯 영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예진이 잠든 후 서윤과 준혁은 거실에 남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즐거웠나 봐. 준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즐거웠어. 예진이가 너무 귀여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혁은 조심스럽게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아? 둘이 저녁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 해서. 서윤은 놀랐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준혁은 실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부담 갖지 말고. 예진이 잠옷을 입고 나와 작별 인사를 하자 준혁은 예진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랑해, 예진아.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혁이 현관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서윤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괜찮을 것 같아. 준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기다릴게. 일주일 후 서윤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6년 전의 소심한 소녀가 아닌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예진은 엄마가 예쁘다고 칭찬했고 준혁이 엄마와 데이트하러 온다고 말해줬다고 해맑게 웃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준혁이 꽃다발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어색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첫 데이트에 나섰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와인 한 잔을 나누며 그들은 지난 6년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변을 따라 걸으며 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준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는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예진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데이트 어땠어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았어, 예진아. 예진은 기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예진의 질문에 서윤은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이 엄마에게 시간을 주라고 했다는 예진의 말에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단풍이 떨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어느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